오늘은 6월 19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아쉽게 0대1로 패배한 경기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남아공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90분간의 경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패배의 쓴잔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희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고 멕시코는 4-3-2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멕시코가 우리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투혼으로 맞서 이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0대1 패배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죠. 이 결과는 단순히 점수 이상의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패배의 원인은 바로 전반 초반부터 드러난 수비 조직력의 문제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멕시코는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으로 우리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의 개인 기술과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수비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반 15분 멕시코의 선제골 장면은 우리 수비 조직력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빼앗긴 후 상대 선수의 빠른 침투를 막지 못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문전으로 연결된 크로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며 허무하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수비수들 간의 간격 유지와 커버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과 예측 플레이가 한 박자 늦었고 풀백의 복귀 속도 역시 아쉬웠습니다. 이는 경기 초반의 집중력 부족과 더불어 멕시코의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 전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서는 경기 초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실점 이후 선수들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곧 불안한 경기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패배 원인은 중원 싸움에서의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멕시코는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여 중원 장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들의 강한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뛰어난 볼 간수 능력은 우리 미드필더들을 시종일관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2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멕시코의 3명 미드필더를 상대로 수적 열세에 놓였고 이는 곧 볼 점유율 하락과 공격 전개 시 잦은 패스 미스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개인 기량 또한 뛰어났지만 조직적으로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2-3명의 선수가 에워싸며 압박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가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방의 공격수들에게 효과적인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면서 공격 자체가 무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원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공 점유율 싸움에서 진 것을 넘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가 경기를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공격 전개 방식의 단조로움과 결정력 부족입니다. 중원에서부터 볼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주로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돌파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수비진은 우리의 이러한 공격 패턴을 미리 읽고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상대 수비수에 의해 쉽게 차단되었고 문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숫자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어렵게 만들어낸 슈팅 찬스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유효 슈팅 개수에서도 멕시코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도 있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거나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 우리가 흐름을 가져오려는 시점에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공격수들의 부담감도 컸겠지만 결국 골로 이어지지 못하는 공격은 승리로 직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격에서의 답답함은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멕시코의 노련하고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선제골을 터뜨린 이후 더욱 견고한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 위주의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공격에 나서지 않고 우리의 공격을 막아낸 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으로 추가골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노련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파울을 유도하는 등 월드컵 본선 경험이 많은 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급하게 공격을 서두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었고, 멕시코는 이러한 우리의 실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우리 선수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자 멕시코는 더욱 침착하고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노련함과 경기 운영 능력은 우리 대표팀이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무대에서는 한 수 위의 상대에게도 이러한 지능적인 경기 운영으로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패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위축시키고 평소에 보여주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 실점 이후 이러한 부담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는 실수를 유발하고 공격적인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포츠에서 정신력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며 월드컵과 같은 큰 무대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남아공과의 3차전,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수비 조직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수들 간의 간격 조절, 커버 플레이, 그리고 빠른 압박 전환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실점 장면과 같이 상대의 침투와 크로스에 대한 예측 및 차단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남아공전에서는 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수비 능력 향상을 넘어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수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멕시코전처럼 수적 열세에 놓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을 극대화하고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와 중원을 보강하는 전술적인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강화하여 멕시코 선수들처럼 상대의 공격을 1차적으로 차단하고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볼 점유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드필더들의 체력 안배와 집중력 유지도 중요합니다. 셋째, 공격 전술의 다양화와 결정력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조로운 크로스 위주의 공격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한 침투, 이선에서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 창출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어렵게 만들어낸 찬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와는 다른 스타일의 팀이므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맞춤형 공격 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교란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전의 패배는 아쉽지만 이제는 잊고 남아공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은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마다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멕시코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최고의 경기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와 조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선수들 간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팀워크가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기량의 합이 아닌 팀 전체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아공전은 우리에게 절실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멕시코전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남아공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뜨거운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아공전 프리뷰와 함께
더욱 자세한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응원합시다.